사주팔자에 없는 내 인생의 기회 만들기, 운명을 바꾸는 후천 전략.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주를 보러 갈 때 이런 말을 듣곤 하죠. 당신은 원래 이런 팔자예요. 사주에 이건 없어요라는 식의 말들요. 그럴 때마다 좌절하거나 이미 정해진 운명에 순응해야 하나 고민되곤 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주팔자에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주팔자에 없는 기회를 어떻게 내 삶에서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사주는 분명히 타고난 기질과 가능성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명리학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후천적 노력과 환경, 선택에 따라 사주의 작용 방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요. 이번 영상은 3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챕터에서 사주팔자의 구조적 한계, 후천적 변화 가능성, 그리고 실제 기회 창출 전략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단순히 사주를 운명 해석이 아니라 인생 전략으로 접근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주팔자의 한계와 오해. 사주팔자는 태어난 연월일시를 바탕으로 구성된 8글자, 즉 천간과 지지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통해 우리는 기본적인 성향, 기질, 강점과 약점, 그리고 특정 시기의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사주팔자를 절대적 운명으로 오해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주에 관성이 없다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직장이 불안정하다는 식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또는 재성이 약하면 돈과 인연이 없다고 단정 짓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해석은 물론 일정 부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주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지도이지 고정된 미래 예언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주팔자를 볼 때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사주 원국과 대운, 그리고 환경과 선택의 상호작용입니다. 사주 원국에 어떤 기운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운에서 그 기운이 들어오거나 내가 후천적으로 그 기운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삶의 흐름은 바뀔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오해는 없는 건 없는 거다는 식의 단정이에요. 예를 들어 사주에 재성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가난한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부재를 자각하고 나서 그 부분을 의식적으로 채워나가는 사람이 더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가기도 하죠. 명리학적으로는 이런 걸 용신을 스스로 만드는 구조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요약하자면 사주팔자는 내 가능성을 말해주는 지침서일 뿐이지 인생을 규정짓는 틀은 아닙니다. 사주에 없다고 해서 그 기운을 가질 수 없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 결핍을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채워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사주의 진짜 활용법이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는 사주팔자를 고정된 운명으로 오해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번에는 그런 오해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사주의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사주명리학은 그 자체로 굉장히 정교한 체계입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오행의 상생 상극 관계를 분석하고 십신을 통해 삶의 영역을 구분하며 대운과 세운을 통해 시간의 흐름 속 기운의 변화를 읽어내죠. 그런데 이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정적인 출발에 있어요. 즉, 내가 태어난 그 순간의 기운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주를 일종의 운명 결정 시스템처럼 받아들입니다.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진 코드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맹점이 있습니다. 사주는 태어날 때의 기운을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지 그 이후의 모든 인생을 결정하는 도구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기준점은 현재의 나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변하니까요. 경험, 환경, 교육, 인간관계, 사고방식의 변화 등은 사주팔자가 가리키는 흐름에 영향을 주며 때로는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어요. 명리학에서 말하는 용신과 희신의 개념도 여기서 더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용신은 원래 내가 부족한 기운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운은 반드시 사주팔자 안에 있어야만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대운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나의 선택과 노력으로 외부에서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사주에 관성이 없다고 해서 사회적 책임이나 리더십이 없는 건 아니죠. 그걸 인식하고 훈련하고 관성의 기운을 상징하는 삶의 태도. 예를 들어 질서, 책임감,
위계 존중을 의도적으로 삶에 끌어들일 수 있어요. 그럼 내 사주는 관성이 없지만 삶은 관성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사주의 한계는 결국 그것이 타고난 가능성의 지도이기 때문이지 그 지도가 나를 제한하거나 가두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주는 당신은 이런 부분이 약하니 이런 방향으로 보완하면 좋다는 힌트를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전적으로 후천적 선택과 실행에 달려 있는 거죠. 다음 챕터에서는 이렇게 사주에 없는 기운을 후천적으로 어떻게 끌어오고 작동시키는지를 실질적인 전략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주에 없는 기운, 후천적으로 채우는 법. 지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사주팔자에 없는 기운을 어떻게 내 삶에 끌어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나 자기계발 슬로건이 아니라 명리학적인 원리와도 맞닿아 있는 이야기예요. 먼저 우리가 사주에서 어떤 기운이 없다고 말할 때는 보통 십신 중 특정 기운이 드러나지 않거나 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재성이 약하면 물질적 욕구가 약할 수 있고 관성이 약하면 책임감이나 사회적 틀이 부족할 수 있다는 식이죠. 하지만 이것은 선천적 기질일 뿐 그것이 불변의 성향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의도적 삶의 설계입니다. 즉, 사주의 부족한 기운을 생활 속에서 습관, 환경, 인간관계, 직업 선택 등을 통해 후천적으로 보완하는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단, 실제 예시는 생략하고 구조만 설명합니다. 재성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물질적 안정감이나 자산 운영 능력을 후천적으로 기르기 위해 재성적인 활동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예, 재무 계획, 경제 공부, 관리직 역할 등. 식상이 부족한 사람은 표현력이나 창조성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글쓰기, 말하기, 창작 등의 활동을 일상적으로 삶에 끌어들여야 해요. 관성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자발적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맡거나 규율 중심의 생활을 시도하는 것이 관성적 기운을 강화하는 방법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행동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 기운의 의미와 역할을 받아들이고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명리학에서는 이걸 후천조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태어난 구조는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다듬고 보완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또 하나의 강력한 전략은 사람을 통한 보완입니다. 명리학에서는 궁합이라는 개념도 결국 기운의 조화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주에 부족한 기운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 친구, 파트너, 동료 등을 통해 나의 사주 구조를 자연스럽게 보완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약하자면 사주에 없는 기운을 삶 속에서 채운다는 것은 단지 부족함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기운의 불균형을 조화시키는 능동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 사주가 완벽하지 않다는 자각이 오히려 나를 더 발전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사주에 없는 기운을 채우는 방법을 3단계로 정리해 볼게요.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명리학적으로도 근거 있는 실천 전략입니다. 1단계, 결핍의 정확한 인식. 어떤 기운이 부족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사주에서 어떤 기운이 부족한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단지 재성이 없어요, 관성이 약해요식의 표면적인 해석을 넘어서 그 기운이 삶의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해요. 예를 들어 관성이 없다고 해도 실제로 내 삶에서 사회적 통제를 잘 수행하고 있다면 그 부족함은 이미 보완되고 있을 수 있어요. 2단계에서는 일간의 오행과 음양, 그리고 각 기운이 어떤 십신으로 나타나는지를 세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신이 나의 원국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 혹은 대운과의 연계로 보완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게 중요하려. 2단계, 생활화된 실천. 그 기운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결핍을 확인했으면 이제는 그 기운을 후천적으로 내 삶 속에 생활화하는 단계입니다. 이건 단순한 의도적 활동의 반복을 넘어 그 기운의 본질을 이해하고 일상에 녹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식상이 부족하다면 창조성, 표현력, 생산성의 기운이 부족한 건데 단순히 글을 쓰거나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태도를 가져와야 해요. 재성이 부족하다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현실을 다루는 감각, 소유를 계획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즉, 각 기운의 핵심 작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단계, 조화의 구조 만들기. 기회가 아닌 구조로 만들기.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는 일시적 보완을 넘어서 그 기운을 삶의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이건 곧 인생의 전략과 패턴을 설계한다는 의미예요. 부족한 기운이 있다면 그걸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활동, 관계,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관성이 부족하다면 책임감을 요구받는 위치에 의도적으로 자주 서보는 겁니다. 소모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습관화되면 점점 관성적 기질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돼요. 재성이 부족한 사람은 경제적 기반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루틴을 일상화함으로써 재성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처럼 결핍을 발견하고 실천하고 구조화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주에 없는 기운을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현실화된 역량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러한 후천적 기운 설계가 실제 인생 흐름, 즉 대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후천적 기회와 대운 흐름의 연결 전략.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마지막 퍼즐이 남았습니다. 바로 내가 후천적으로 만든 기회와 사주에서 흐르는 대운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주 명확해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처럼 사주적으로도 준비된 상태에서 대운이 찾아올 때 그 대운은 기회가 됩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면 똑같은 대운이 오히려 혼란이나 손실로 작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앞서 사주에 없는 기운을 후천적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기운이 실제로 대운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있어요. 이때가 바로 기회의 전환점입니다. 사주에 없던 기운이 대운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잠재된 가능성의 활성화 시점이 돼요. 이걸 명리학에서는 기운의 작용 가능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문제는 그 기운이 들어올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 오히려 충돌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식상이 없는 사람이 그 기운이 대운으로 들어왔을 때 창의적이기보다는 산만하거나 불필요한 표현으로 흐를 수 있어요. 관성이 없는 사람에게 관성 대운이 들어오면 책임감보다는 억압과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운 이전에 그 기운을 미리 익히고 체화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후천적 기회 설계는 단순한 능력 키우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가오는 대운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에요. 대운은 일정한 리듬으로 찾아오고 그 안에는 내가 익숙하지 않은 기운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그 기운을 미리 다뤄볼 수 있다면 그 10년은 내 인생의 황금기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전략은 기운을 기다리는 것에서 벗어나 기운을 먼저 초대하는 능동적 삶으로 전환시켜줘요. 이는 명리학이 말하는 수동적 운명론을 넘어서 능동적 기운 활용론으로 나아가는 방식이기도 하죠. 정리하자면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나의 기운은 대운의 흐름과 연결되어야 비로소 진짜 기회가 됩니다. 준비된 기운만이 대운과 맞물려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다가올 대운의 기운을 예측하고 그것을 내 삶에 미리 체화하는 겁니다. 앞서 우리는 후천적으로 준비한 기운이 대운과 맞물릴 때 인생의 전환점이 기회로 바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연결 전략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대운 흐름을 미리 분석하라. 기운의 시간표 만들기. 첫 번째 전략은 다가올 대운의 기운이 무엇인지 미리 분석하는 겁니다. 대운은 10년 단위로 들어오지만 그 기운은 예고 없이 훅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흐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오행이 들어오는지, 그 오행이 나의 일간과 어떤 십신 관계를 맺는지를 미리 파악해야 해요. 이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준비해야 할 기운의 종류와 방향이 명확해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다음 대운이 관성이라면 지금부터 관성적 태도, 즉 책임감, 시간관리, 규율 중심의 습관을 미리 익혀야 그 대운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작용하게 됩니다. 대운이 오고 나서 대응하는 것은 너무 늦을 수 있어요. 이 후천적 기운을 생활에 녹여라. 삶의 구조와 루틴 재설계. 두 번째 전략은 그 기운을 실제 삶에 녹이는 겁니다. 기운을 머리로 아는 것과 몸과 환경으로 익히는 건 전혀 달라요. 내가 준비한 기운이 습관이 되고 루틴이 되며 인간관계와 직업 구조로까지 확장되어야 진짜 내 기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식상이 없는 사람은 창의적 기운을 키우기 위해 매일 글을 쓰거나 일상 속에서 표현 훈련을 하는 루틴을 가져야 해요. 이런 생활화된 반복이 대운이 들어왔을 때 그 기운을 사용 가능한 자산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3. 대운의 작용을 해석하라.
내가 받은 기운의 방식 점검. 마지막 전략은 대운이 실제로 들어온 이후 그 기운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건 일종의 피드백 과정이에요. 어떤 기운은 예상보다 강하게 들어오고 어떤 기운은 약하게 작용하기도 해요. 이 차이를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후천적 조정, 즉 사람, 환경, 습관의 변화를 통해 다시 조율해줘야 합니다. 이 피드백을 통해 우리는 대운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대운을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반복할수록 사주에 없는 기운도 내 삶의 일부가 되고 인생은 점점 더 주체적으로 살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